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아, 이제 지방자치론 13, 14, 15장, 3개장 남았는데, 3개장은 이 공동체 자치, 자발적, 아, 결사체를 통한 공동체 자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앞쪽에 사례를, 오늘은 해외 사례, 14주 차에는 국내 사례, 그리고 제 15주 차에는 공동체 자치의 비전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제가 이제 일반 지방자치론하고 다르게 현대 우리가 자본주의 속에서 살고 있는데 이런 자본주의 모델이 아니라 자발적 공동체 모델을 통해서 또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런 모델을 통해서 살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고민들이 담겨져 있는 것이고 여러분하고도 저는 중장기적으로 학교 앞에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시고 공감이 가시면 앞으로 이런 공동체 만드는 데 힘을 더하시고 지방자치도 이 방향으로 공동체 자치의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다시 살펴볼게요. 오늘은 해외 사례에 관한 것인데 이 전체 포맷으로 보면은 우리 시민사회, 이 중앙정부, 정부가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사회가 중심이 돼서 우리의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 특히 경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모델이 자발적 공동체, 공동체 자치가 되겠습니다. 이런 논의를 할 때 우리가 젊은 시절일수록 특히 성공하고 싶죠. 그러나 성공의 확률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게 결국 젊을 때 많은 것들을 시도해보는 그것이 우리의 자산이 되고 그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공만이 의미 있는 것일까에 대한 제 의견을 좀 담았습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실패는 일을 잘못하여 뜻한 대로 되지 아니하거나 그르치는 것을 실패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제 성공의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어려서부터 너무 경쟁 속에 살고 경쟁 속에서 이기는 자가 승자고 지는 자는 패자가 되잖아요. 이 성공이 주는 두려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늘 여러분들 경쟁 속에서 어? 나는 A급이 아니고 B급이고 C급이란 취급을 받으면서 굉장히 위축되고 부담감을 갖고 살잖아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 모두가 좀 더 자유로울 수는 없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가 된다면 실패를 용인할 수 있고 또 실패도 의미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도전해봐. 이 도전을 칭찬할 수 있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실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저 나름대로 뭐 이 사회 평판으로는 제가 성공한 인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람들도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실제 어, 성공하는 확률은 굉장히 작습니다. 로또 1등 되는 거는 800만 분의 1이라고 하고 야구도 3할만 치면 3할이 곧 30%죠. 3할만 치면 잘하는 타자라고 합니다. 제가 돌아볼 때 제 인생은 뭐 일자리든 뭐 공부든 뭐 하든 제가 공부는 조금 했지만 이것저것 뭐 여자에게 대시해서 채워본 거 이런 거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의 성공 확률은 약 한 10%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번 시도하면 한 번 정도 성공하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어, 젊을 때 별명이 돈키호테였어요. 돈키호테처럼 열심히 하여튼 무조건 시도해보는 거, 찔러보는 거죠. 용감하게. 그랬는데 하여튼 성공 확률은 10%밖에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상대적 성공에 매여 있는데 늘 주변과 비교하고 평균과 비교하고 그래서 그 평균보다 높은가 낮은가 이걸 가지고 평가를 받아요. 이게 현실이죠. 그러나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런 공동체 자치를 실현한다고 하면은 이 상대적 성공이 아니라 절대적 성공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남하고 비교할 필요 없이 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느냐 달성하지 못했느냐 그거 가지고 스스로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늘 다른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구하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정말 비교당할 때 1등 빼고는 다 실망감을 느끼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절대적 성공이라고 하는 거는 내 스스로 안에서 내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했느냐, 못했느냐, 그거 가지고 평가받는 것이고, 또 시간적으로는 어제보다 내가 나아진 삶을 살았으면 나 오늘 하루 성공적으로 살았어.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는 상대적 성공이 지배하는 사회지만 여러분 스스로 인생 관리를 할 때는 그 절대적 성공, 내 스스로 설정한 목표를 이루고 어제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았다면 정말 나 자신에게 칭찬해주고 우리 서로서로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비교하지 말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을 이렇게 되돌아보건데 제가 여러분들보다 한 30년 그 이상 좀 살았잖아요. 내가 54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꼰대려서 하는 말이 아니고 경험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보니까 성공 요인보다 실패 요인이 훨씬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 일단 시도해보고 그 가운데 실패했어. 승질내고 나면 그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실패 요인을 분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실패했던 것을 다시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강조하는 게 시험을 보든 어떤 공부를 하든 오답 노트가 중요하다. 그래서 성공 요인, 실패 요인 모두 중요하지만 우리는 모든 분석에 성공이 매몰돼 있어가지고 성공 요인은 이거야, 이거 하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천히 다른 사람의 성공 요인 찾을 필요 없어요. 나의 실패 요인을 찾고 그 실패 요인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 인생에 가는 가운데 줄여나가면 여러분이 실패 요인이 없어지면 그때는 성공밖에 남는 게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 요인을 잘 분석하는 사람 또는 그런 공동체가 장기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00% 성공이란 불가능하죠. 신화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 안에 다 실패가 밑거름이 돼서 성공이 되죠. 모든 사례에서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고 또 모든 일은 plan, do, see, 피드백인데 이 C가 평가해 보는 거예요. 이 C를 통해서 계획,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고 평가하고 피드백, 환류하는 것이죠. 이 C, 평가하는 것 통해서 성공이다, 실패하다, 또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계획할 때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서도 그래서 제가 일기를 쓰라고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일기를 쓰는 사람은 결코 단기적, 중장기적으로 실패하지 않아요.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성공하려면 C, 평가와 환류를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나고 나서 피드백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저는 새벽에 기도하고 밤에 일기 쓰는 사람은 결과와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새벽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전에 습관이 중요하죠. 자기 전에 저는 그 다음 날의 계획이 잠자기 전에 정확하게 세워져 있는 다음에 저는 잠을 잡니다. 그래야 그 다음 날에 대한 불안이 없어지고 나름대로 계획한 대로 움직이게 돼 있죠. 그래서 밤에 전날 밤에 계획을 세우고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밤에 일기 쓰는 사람은 결과 상관없이 절대적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공동체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바와 같이 한국에는 이런 공동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저 국내 사례에서 또 살펴보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좀 이 자발적 공동체를 통해서 자치를 실현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들의 사례를 스페인의 몬드라곤하고 콜롬비아의 가비오타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인의 몬드라곤은 지도에 나오는 것 같이 스페인의 북쪽, 프랑스의 남쪽에 있는 요 지역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축구는 발렌시아, 마드리드, 이 밑에 요 발렌시아 옆에가 저게요. 그게 뭐지? 하여튼 메시가 있던 팀, 바르셀로나 여기 있습니다. 포르투갈 리스본 이렇게 있는데 북쪽 요 끝에 있는
작은 도시예요. 그래서 원래 용어는 여기가 바스크 지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주의 이름도 이렇게 17개 주가 있습니다. 7개 주가 이 바스크 지역에 일부는 프랑스에 편입되어 있고 일부는 스페인에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스크어로는 몬드라곤은 스페인 말이고 아스타라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바스크 지역에 깁스코아라고 하는 주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인구 2만 명이고 그 주변 지역에 한 10만 명이 이렇게 사는데 1인당 GDP가 3만 4천 유로로 우리나라보다 더 생활 수준이 높고 스페인 지역에서 가장 잘 사는 지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이 몬드라곤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1956년에 울고라고 하는 협동조합, 공동체 협동조합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이 몬드라곤이라는 큰 협동조합인데, 그러니까 협동조합과 주식회사의 차이는 협동조합은 1인 1표예요. 주식회사는 1주당 돈 많은 사람이 지배하는 게 자본주의고 주식회사고, 반면에 이 협동조합은 돈이 많든 적든 사람 중심으로 1인당 1표를 행사하는 것이 협동조합입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따지면 약 16조 원 되고요. 일자리는 8만 개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매출액이 240조, 지금 한 300조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10배 이상 되는 매출액으로 직원이 10만 명인데 여기는 10분의 1의 매출액으로 일자리. 무슨 얘기예요? 일자리 중심의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 우리 현대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실업 문제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마하트마 간디도 이야기했지만 모든 경제 정책의 중심은 완전 고용에 맞춰줘야 돼요. 그 사회에 노는 사람이 없고 무엇인가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일거리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 스페인의 몬드라고는 이 밑에 있는 다양한 협동조합, 회사들이죠. 가게들이죠. 다양한 협동조합을 통해서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서로 돕고 사는 그런 자발적 공동체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맨 꼭대기에는 몬드라곤 콩그레스가 있어요. 코퍼레이트 협동조합 콩그레스가 있고 협동조합 총회가 있고 이 밑에 289개의 다양한 회사들이 있는데 이것도 그룹으로 따지면 여기에 인더스트리얼 그룹, 즉 산업 그룹, 다양한 이런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는 게 제일 크고 그 다음에 금융 쪽이 중요하잖아요. 금융 그룹이 있고 리테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CEO와 같이 동네마다 물건을 파는 그룹이 또 있어요. 그리고 맨 밑에는 교육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대 기관, 일제 산업, 뭔가를 만들어내는 제조 기반의 산업, 그 다음에 금융, 그 다음에 소매, 교육, 이렇게 해서 4개 파트 중심으로 이 협동조합이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세부 협동조합으로 따지면 약 300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지역에 이런 협동조합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되었느냐? 그 사진에 나오는 이분이 바로 호세 마리아 아리즈멘 아리에따예요. 아리즈멘디 아리에따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신부님이세요. 그러니까 1915년에 태어나서 76년에 돌아가신 분인데 1941년에 이분이 이 지역에 신부로 왔어요. 근데 젊은 애들이 우리나라 지금 젊은 우리 학생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어디도 못 가고 있는 것처럼 이런 아이들을 모아서 5명을 모아서 울고라고 하는 이쪽 발음으로는 파고르라고 하는 가전업체 그 동네에서 쓸 수 있는 전자제품 아주 간단한 전자제품을 만드는 회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4대 가치를 내세우는데 cooperation, participation, social responsibility, innovation. 요즘은 뭐 가치적으로 ESG를 이야기하지만 이때 이분은 이렇게 협동과 참여와 사회적 책임과 혁신을 가치로 울고라고 하는 회사를 협동조합을 56년에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동네에 필요한 가전은 우리가 만든다. 그 대신 우리는 협동조합으로 간다. 1인 1표. 그래가지고 이 몬드라곤 이 마스크 지역의 경제적 필요를 필요한 것마다 목공소가 필요하면 목공소 협동조합, 금융이 필요하면 금융협동조합,
생협이 필요하면 생활협동조합, 교육이 필요하면 교육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서로 돕고 살아가게 돼요. 자본주의와 다른 점은 자본주의는 이윤국대화잖아요. 우리 기업체들 보면은 여기는 뭐예요? 일자리, 완전 고용을 지향하는 거예요. 서로 도와가면서 그걸 연대한다고 하죠. 그래서 1992년에는 이것이 몬드라곤 그룹으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출액, 일자리 8만 개, 투자, 에비타 이거는 이제 순이익 따지는 거, 영업이익을 따지는 회계적인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런 몬드라곤이 만들어져서 지금 8만 명이 서로 도우면서 살고 있는 그 자발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이것의 성공 배경, 실패 요인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성공 요인에는 호세 마리아 신부의 리더십, 신부님이 정말 정직하고 사람들에게 젊은이들 취업하고 그렇죠. 나는 목사들도 우리 개신교지만 우리 학교가 목사들도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봐요. 맨 뭐 그냥 강단에서 설교만 하지 말고 실제 사람들을 교회에 들어온 청년들을 일으켜서 이렇게 일자리를 만들고 생활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수시장이 그 당시에 내수시장이 그 가전업체 하기에 딱 좋았던 기술만 있으면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었고 내부적으로는 이분이 요 말을 전 굉장히 좋아합니다. 부유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괜찮은 삶을 살 수 있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함께 만드는 것. 이것을 함께 모인 사람들의 도덕적인 원칙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본주의는 이거에 반대죠. 부유한 한 개인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걸 다 경쟁하고 컴피티션해서 그래서 1등한테 다 몰아주는 로또와 같은 그런 세상인데 비해서 이 몬드라곤이 지향하는 세상은 부유한 개인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인이 괜찮은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추구하는 풍요로운 사회를 함께 만드는 것이죠. 이러한 도덕률의 기초에서 내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목적도 내세우고 어떻게 노동을 할 것인가, 어떻게 협력을 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어떻게 절제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원칙들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은 이제 요 밑에 나오는 원드라고는 어떻게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았는가, 어? 잘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모두가 잘 사는 문제도 해결하고 자본주의는 그렇지 않죠. 소수가 꼭대기에서 좋은 일자리 차지하고 좋은 연봉을 얻고 나머지는 실업으로 청년 실업 30%라고 그랬잖아요. 이런 게 아니고 실업 문제도 잡고 잘 사는 문제도 잡은 이런 것들을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32가지의 성공 요인을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이걸 크게 보면은 리더십과 응집력, 사회적 책임, 인간개발과 참여, 지속적인 학습, 혁신 및 개선 이렇게 해서 이 책에 32가지, 8대 영역 32가지의 성공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시면서 저런 것들을 이렇게 추구해 가니까 저렇게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었구나. 다섯 번째는 연대의 개발, 그 다음에 성과지향.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성과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 안에도 성과에 따라서 수익을 배분하고 이런 것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고객지향, 여덟 번째로 프로세스와 사실에 입각한 경영. 이렇게 해서 32가지의 성공 요인을 이 책에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몬드라곤이 항상 성공할 수는 없죠. 실패하는 경험들도 중간에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8년 금융위기 때 어려웠고 2013년에는 맨 모기업이었던 파고르, 울고르 있잖아요. 파고르라고 하는 그 모체되는 협동조합이 파산을 합니다. 몬드라곤 최대의 가전업체인 파고르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2013년에 파산을 합니다. 이래서 1,800명, 거의 2,000명의 근로자가 해고를 당해요. 우리도 뭐 대우조선, 뭐 어디서 쌍용 자동차 몇천 명 해고당하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제를 그 협동조합 전체에서 또 해결을 해내는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첫 번째, 이
가전업체, 맨 모체에 있는 가전업체가 망하는 그 문제는 규모를 너무 확장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내부에 공동체 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해야 되는데 국제 노동자를 막 불렀단 말이에요. 국제 노동자는 공동체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책임감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실패가 시작됐고, 또 이 가전업체는 계속해서 혁신이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데 비해서 이 우고르는 이 파고르는 그걸 따라갈 수가 없어요. 특히 대한민국의 삼성, LG 이게 유럽으로 쫙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보고 야 우리 뭐 우리가 만든 것보다는 삼성이 더 좋네, LG가 더 좋네. 그래서 결국 삼성, LG에 밀린 거죠. 그리고 온라인 시장 경쟁에도 뒤져졌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렇게 해서 1,800명이 해고를 당했는데 이 사람들 다시 다른 그 300개의 협동조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일자리를 만들어내 가지고 거기서 재고용되지 않은 사람들은 3%밖에 되지 않는다. 즉 사회 안전망이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그 협동조합, 몬드라곤 협동조합 안에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이 내용은 여기 10 lessons from a visit to Basque Cooperation Confederation 요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교훈이죠.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성공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거는 이제 공동체 경제를 통해서 고용 문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안전망의 문제, 안전한 소비의 문제, 그래서 함께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을 좀 배워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가 성공적인 이 공동체를 만들어 나가려면 첫 번째, 우리 내부적으로 이 신념,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외부적으로 잘 활용해야 돼요.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창의적이고 지금 인터넷 시대 스마트폰 기반의 경제를 만들어가는 그런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연대를 통한 외연 확장, 혹은 브리칭 소셜 캐피탈이라고 하는데 소셜 캐피탈 이론에서 나중에 이용구 교수님하고 배우실 시간이 있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똘똘 결속력 있게 뭉치는 거 본딩 소셜 캐피탈.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우리와 비슷한 생각, 나는 고추 농사를 되면 저쪽은 쌀 농사 짓는 사람, 오이 농사 짓는 사람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끼리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이 브리징이라고, 브릿지, 다리를 놓는 거죠. 브리징 소셜 캐피탈. 외로운 섬이 아니라 연결된 섬으로 살아가야 돼요. 네 번째는 철저한 사업 마인드를 가지고 해야 돼요. 낭만적으로 공동체 할 수 없어요.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고, 이 자본주의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만큼의 생산성을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거버넌스 확립을 해서 서로가 의견을 잘 참여해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렇게 공정한 의사결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만들어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경우는 지나친 사업 확장은 독이 된다는 것이고, 그리고 조합원이 아닌 외국인 노동자들 활용하는데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단기 성공이 아니라 중장기적 성공의 목표를 두어야 되고, 또 항상 아까 파고르도 망했듯이 실패에 대비한 우리는 이게 공공 부분이 정부가 하는 4대 보험인데 우리 자체 내에서 공동체 자치를 통해서 그 안에서 좀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령연금 등 자체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이런 사회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교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례로 콜롬비아 사례가 있는데 가비오타스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는 특징이 생태 아까 몬드라고는 8만 명의 큰 자발적 공동체라고 하면 여기는 한 2, 300명의 작은 생태 공동체를 말하는데 콜롬비아 지역은 여기 있습니다. 중남미라고 하죠. 여기가 남미 대륙인데 그쪽에 여기가 콜롬비아 전체고 요 안에 강이 흘러가는데 요 강에 사는 갈매기 이름이 가비오타스예요. 그래서 위치는 콜롬비아 여기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는 앨런 와이즈먼이라고 하는 사람, 황대건 선생님이 옮긴 생태공동체 가비오타스 이야기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영어로 된 원서예요. 그래서 원주민 언어로 가비오타는 강갈매기를 말하고 남미 콜롬비아 야노스 지역, 사바나 지역을 지칭합니다. 여기는 시작한 사람이 파울로 루갈이라고 하는 공학자예요. 그 사람이 과학자들을 모아서 우리 가비오타스라는 곳에 가서 우리 생태 공동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고 한 200명이 여기서 나온 말이 적정 기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본주의를 추종하는 완전히 끝없이 이은 극대화의 모델이 아니고 적정한 수준에서 이익을 내고 적정한 수준에서 좀 기술을, 과학 기술도 발전시키는, 그래서 주로 친환경 에너지인 태양열, 풍력 등 생태 에너지를 활용하고 또 그 지역에 소나무를 길렀거든요. 소나무를 통해서 나오는 접착제, 또 수경농업, 물을 활용한 농업, 바이오 디젤 이런 것으로 먹고 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든 거였죠. 예, 파울로 루갈이라는 사람은 남부 콜롬비아 출신으로 홈스쿨링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은 평가받기를 practical idealist라고 그래요. practical, 실제적인 아이디얼리스트, 이상주의자지만 실제로 그걸 실현한 사람이니까 practical idealist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한 말 여기 보세요. Third world solution to third world problem. 이 제3의 세계에 대해서는 제3의 솔루션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을에 함께 사는 모습들이 사진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 가비오타스가 있는 콜롬비아는 굉장히 불행한 나라예요. 내전이 벌어지고 있고 인구의 이제 그 혼혈 민족 중에 스페인계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20%의 스페인계가 지배하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게릴라 그룹 밀어나서 내전이 50년대 내전 상황이에요. 평화가 없는. 그래서 미국 플로리다 가보면 이 콜롬비아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내전 때문에.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지금 전쟁이 일어나서 우리도 예를 들면 6.25 전쟁 때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밖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가비오타스만큼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어요. 정립적인 중립을 지키고 있고, 그리고 국제 기관으로부터 좀 펀딩도 받고 있고, 그래서 종교, 정치 등 가치 문제에서 중립을 지키고 생태 중심의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서 살면서 소나무 송진을 이용한 유기접착제, 태양력, 풍력을 이용한 전기 생산, 물 펌프를 또 만들어요. 물 펌프를 이제 과학적으로 지하에 있는 지하수를 퍼올리는 펌프를 활용하고, 그리고 열대 약초를 재배해서 생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면 모든 주민은 free housing, community meal, and school 그래가지고 공동체로 살기 때문에 그 지역에 따라 있는 모든 주민에게 집과 스쿨링 이런 쪽에 혜택을 누리게 하고, 무기도 없고 경찰도 없고 감옥도 없고 또 시장도 없어요. 거기는 그 공동체로서 각자가 주인이고 그야말로 직접 민주주의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병원은 있습니다. 병원 16개의 병상에 병원이 있고. 그래서 실제 그 마을 경영의 책임은 가비오타 센터라고 하는 요 법인 비영리 재단법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있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들어가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직 영어로는 안 나와 있고 스페인어로 나와 있어서 좀 우리가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근데 화면은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여기도 성공 요인 실패 요인을 살펴보면 여기 콜롬비아는 내전 상황이에요. 그런데 내적으로 이런 공학자, 과학자들 중심으로 프랙티컬 아이디얼리스트들이 모여서 태양력, 풍력을 이용 그 지역에 맞는 작물을 하고, 그리고 생태 통합 교육하고 종교 정치와 무관한 생활 중심의 공동체를 만들고, 특히 이제 외부 자금도 적절하게 활용을 했는데 UN이라든가 IBRD 이런 미주개발은행 여기에 지역개발 기금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프로포절을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서 니네들 유의미한 활동을 할 때 우리가 지역개발을 위해서 도와줄게 하고 주는 돈을 펀딩을 따내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적절히 활용했다. 그래서 유엔은 가비오타스를 지속 가능한 모델,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생태 중심의 이런 우리 탄소 중심의 사회가 아니고 생태 중심의 사회,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라고, 서스테이너블 소사이어티라고 하는데, 그래서 파울로 루가리는 일종의 인벤터 오브 더 월, 세계 발명가다, 새로운 대안을 찾아낸 사람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어떤 물건을 만들어낸 발명가가 아니고 이런 시스템, 생태 공동체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냈다는 측면에서 인벤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개척자들은 여기에 이제 UN 보조금을 사용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사실 위기를 겪었어요. 석유 가격이 떨어지고 떨어지고 보조금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이 태양열 전지판이 안 팔렸어요. 여기서 만들어내는. 그 다음에 이 태양열 이게 안 되니까 소나무 재배를 했어요. 그래서 25년 동안 길러가지고 소나무에서 나오는 송진을 가지고 이제 유기농, 음식은 유기농 음식이라고 그래요. 여기 유기농 접착제를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살충제도 천연 살충제, 테레빈류 이런 것들 그 땅에서 만들어지는 작물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교환은 하는 거예요. 이거를 바깥에 팔아 먹고 여기서 생산 안 되는 거는 또 사다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홍진 이외에도 약초 연구소를 설립하고 이 열대 약초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고 커피, 광천수, 생수회사 이런 걸 통해서 열린 사회입니다. 닫힌 사회 아니고 열린 사회로 여기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거기서 벌어온 돈으로 뭐이 땅에서 만들어지지 않는 필요한 것들, 특히 이제 밀가루 이런 것들을 사다 먹는 것이죠.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 가비오타스. 이 가비오타스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이러한 공동체를 통해서 첫 번째는 상상력.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냥 여러분 급급하게 공무원 시험 보고 회사 들어가고 이런 것들 보지만 좀 더 좀 창의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좀 멍청하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좀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영어로 나와 있죠? The real crisis is a lack of resource. 자원이 부족한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It's a lack of imagination. 상상력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자꾸 상상하는 습관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현실성, 실용성이 중요하다. 공학, 과학.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인문사회에 왔지만 공학이나 과학, 특히 코딩 이런 것들은 늘 관심을 가지고 특히 내가 봤을 때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이런 거 다루는 게 다 이게 기술이에요. 이런 것들 필요하다. 그리고 인문사회, 공학, 자연과학이 통합된 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관련된 전문가들의 콜라보레이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공간적 특성에 맞게 또 시간적 특성에 맞게 사회 문화적 특성에 맞게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죠. 어느 곳에 가든지 그래서 패스트 분석이라는 게 있고 스와트 분석이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실제 해볼 수 있어요. 패스트라고 하는 거는 정치, 경제, 사회, 기술을 가지고 분석해 보는 것이고 스와트 분석은 strength, weakness, opportunity, threat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면 함께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13장에서는 해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공동체 자치에 대한 것들을 살펴보고 나머지 내용들은 내가 수업 시간에 좀 더 시간이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업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